이론적으로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은 흔히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풍자하는 그림도 있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매수할 자리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겠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실전에서는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서 매수할 것인가,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자, 정답을 한번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전 투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주식을 사서 이게 이제 오를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업종, 테마를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 라는 요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실전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오르겠구나 라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명확한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실전 투자 때는 당장 이렇게 호가창에서 막 움직이고 분봉에서 움직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 그냥 지금 오르니까 얼른 따라서 사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실전 투자가 잘 안 되고 나는 그동안 이론 공부는 충분히 되어 있다 라는 분들에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차트가 이제 좀 여기쯤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자리가 여기 이제 1번 자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재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 오늘이 이거예요. 근데 다음 자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서 팔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요게 요만큼 오르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만큼 올랐다가 요렇게 내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자리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빨간색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꺾였어요. 자, 그러면 요 빨간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주가가 이제 살짝 더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황색이 됐어요. 여기서 팔까요? 아니면 이제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보로 가보죠. 자, 노란색 자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됩니다. 자, 과연 나는 어디서 팔 것인가? 자,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 라인을 보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거든요. 자, 여기가 전저점이니까 나는 전저점이니까 난 여기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A라는 분이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눌림목에서 깨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주황색에서 바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파동이 지금 요만큼 진행이 됐으니까 파동이 완전히 깨지는 나는 노란색 자리에서 팔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얘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A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파신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요 자리에서 팔았어요. 이거 요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 빨간색 요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요렇게 깨져? 난 여기서 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 번 요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나는 그냥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나 다른 종목도 봐야 되고 이 종목 거래를 그럼 난 놓쳤네 하면 뒤늦게 내가 팔았더니 상한가 가더라. 이런 분들이 이제 요런 문제를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빨간색 저 자리에서 파는 건 아니었어. 저기서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았어야 되는 거지. 빨간색 자리는 좀 더 빨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빨간색 자리에서는 안 팔고 조금 더 기다렸다 이겁니다. 이제 빨간색이라서 여기서
요만큼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다 샀어요. 자, 근데 빨간색, 이거 너무 빨라. 난 좀 더 기다렸다가 주황색에서 팔 거야. 요렇게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5벤 잘라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오르면 다행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빨간색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신 분은 지금 털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 가는 경우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서 요만큼을 더 베팅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요걸 챙겨 먹을 수가 있지만, 자, 반대로는 요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요 안에서는 여기든 반등이 나오겠지? 라고 예상을 하니까 홀딩을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나서 전저점까지 빠르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 구간을 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깨지자마자 빨주노초 판 한번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가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신다면 여기 이제 주황색에서 잘하면 팔려요. 근데 요거를 또 나는 시장가가 아니라 지정가로 걸었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아유 그냥 일 잠깐 하는 동안에 신경 잠깐 안 썼더니 그냥 급락해버렸네, 아우 나 스톱로스 못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가버리면 마이너스 20% 여기서 딱 꽂히면 이 답이 없습니다. 이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단타 한번 치려고 해봤다가 뭐 다른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팔아야 될까, 과연? 나는 A에서 팔아야 될까, B에서 팔아야 될까, C에서 팔아야 될까 고민이 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N자형 파동을 노려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어디서 이걸 과연 잘라야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런 정답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쵸?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느 책이든 어느 고수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꺼집어 내봐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한 해법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일단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애초부터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요 N자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이 시점이, 일단 내가 지금 단기 거래를 할 것이냐 중기 거래를 할 것이냐부터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단기 거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N자형 파동을 예상을 한 이 그림이 뭐 여기가 뭐 한 6월 달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9월입니다. 이제 오늘이 9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 더 흘러갈 거잖아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안에서의 파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막 급등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중기 파동 안에서 단기 파동이 또 움직여요. 이게 지금 뭐 엘리엇 1, 2, 3파까지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또 다른 파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엘리엇 파동 다 만들어 놓고 조정받고, 다시 엘리엇 파동 만들어 놓고 또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도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왔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라인 하나를 그려놓고 나는 여기 이거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요 안에서 이렇게 단기 파동 움직일 때 손절을 한 12번도 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자, 중기 파동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나는 여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10개든 20개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래하겠다. 이게 주식 거래에서의 진짜 정답이에요. 얼마나 뭐 이런 화려한 기술 아니면 뭐 트레이딩을 막 이렇게 신들려서 막 나 매수하니까 막 올라가더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겠다라는 이 계획,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다.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자,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뭐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죠. 나는 중기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중기 거래를 하려고 보니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뭐 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중기 거래로 투자를 할 거라고 한다면 이제 오랫동안 지켜볼 거니까 조금 손실도 감수하고 이제 이래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한 여기쯤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기 거래를 하는 것에 따라서 비중도 적정하게 이제 좀 잘라서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인 약 한 1천만 원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한 2천만 원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파동이 뭐 한 2, 3일 만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N자형 진행되는 게 이게 3개월이 아니라 3일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올라갔다 하루 만에 조정받고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라고 한다면 단기로 짧게 사고 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또 바꿔도 돼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든가 해서 그냥 내가 여기서 샀어도 요거 손실 폭이 한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바꾸는 거겠죠. 또 다른 계획, 뭐 다른 계획을 이렇게 세워본다라고 하면 나는 단기 거래를 하겠다. 그럼 한 3에서 4천만 원 정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 거래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나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중기로 잡는 거죠. 여기다가.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잡든지, 나는 이거 살짝 이렇게 깨뜨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짝 안전하게 한 여기쯤에다 걸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뭐, 여기 가격이 한 1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한 9천 원 정도에다가 나는, 9천 원 정도, 9천 원에 칼 손절을 하겠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9천 원이라는 그 가격이 내가 매수한 가격,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1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내가 이제 손실폭이 10%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한 1, 2천만 원에 뭐 10% 이상 손실을 보더라도 그래 나는 50%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거기서 칼 손절할 거야. 자, 스탑로스 미리 겁니다. 사자마자. 그렇게 해놓고 나는 요거 깨지면 갑작스러운 매도세로 인해서 이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시장가로 스탑로스 나는 걸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획이라고 한다면 시장가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위로 10% 밑으로 10%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10% 수익을 내려고 10%로나 위험을 감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위로 한 50%, 6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10%를 감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목표가 50%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탑로스 걸어요. 팔지 마세요, 그냥. 쭉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중기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단기로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단기는 여기가 이제 형태가 좀 바뀌어야겠죠. 똑같이 이제 1억입니다. 1억으로 투자를 했을 때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단기로 한번 똑같이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중기 했으니까 이제 단기죠. 자, 단기로 짤 때는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며칠 안 돼요. 한 일주일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올라오더니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딱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분봉이에요. 자, 분봉상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다. 전고점 쪽은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쭉 한번 뽑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단기다 보니까 나는 짧게 사고 짧게 팔아야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여전히 뭐 여기다가 그냥 손절 라인을 잡았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짧네. 그래 한번 해보자. 위로 올라가면 한 1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는데, 요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적당해요. 왜냐면
3%의 손실을 감수하는데 뭐 위로 3% 혹은 2% 먹으려고 이제 밑에 3% 손실 잡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겠죠. 내가 매수하는 자리를 계산을 해서 위로 그만큼 충분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계획은 단기 거래고, 두 번째는 3천에 4천만 원 정도. 이것도 바꿔도 돼요. 똑같이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시만 여러 가지 수십 개가 넘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꺼내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손절을 나는 그냥 마이너스 3% 정도만 잡겠다. 짧게. 그렇게 하고 나는 목표가가 플러스 14%다.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내 계획에 부응하는 종가가 나오면 그대로 홀딩을 하는 거고, 내 계획과 달리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과 달리 갈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종목을 보시면서 이 종목 지금 팔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거 지금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를 사실 때는 그때 당시엔 되게 좋아 보여요. 그 회사가. 근데 바뀐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 회사가 이제 미워지는 거죠. 왜? 회사의 매출은 좋다고 했는데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회사는 여전히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매출도 늘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요, 회사가 좋아져서 산 거라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이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마치 내 결혼 상대감은 그냥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성격만 좋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팅에 나가봤더니 이 상대가 도박을 좋아해요. 도박을 좋아하고 그냥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고, 근데 사람 성격은 참 좋아요. 그렇다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디테일해지는 거겠죠. 내 계획이 잘못됐구나. 내 결혼 계획이 잘못됐다. 상대를 고를 때 뭔가 성실하고, 직장도 번듯하고, 또 술도 잘 안 먹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도박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런 근면성실한 사람이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식도 그래요. 근데 그 계획을 애초에 세워놓고 이제 거래를 이제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중간에 변수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격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알고 봤더니 뭐 막 양다리였다, 이렇게 뭐 내가 계획한 거랑 달리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계획한 것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흐름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바로 잘라야 돼요. 내가 이제 소개팅 나가서 이제 만난 사람이 다 좋아도 나는 양다리 걸치면 무조건 그냥 잘라버릴 거야, 나 헤어질 거야, 한 번이라도 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주식도 똑같습니다. 나는 저 밑에 가격 여기를 깨지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 얘가 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여기가 깨지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뜨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것도 계획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자주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장중에 내려갈 때는 내가 이제 계획한 건 여기잖아요. 나는 칼 손절하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여기서 칼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는 최대 여기까지도 괜찮긴 해. 근데 살짝 여기까지 깨졌네? 이거 어떡하지? 요런 고민이 되실 때는, 그럴 때는 나는 반만 팔아야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운 게 없다라고 하면 칼손절이 맞아요.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만 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살짝 깨지면 반 팔았다가 그래 여기까지 깨지면 난 다 팔아야겠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여기 올라오면은 사야지, 혹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야겠다, 안전하게. 이렇게 계획을 요 안에다가 다 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개개인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뭐 종목별로 원노트에다 써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HTS를 쓰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 안에다가 메모 혹은 차트에다가 그려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 이렇게 T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거래하겠다. 이걸 여기다가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표시해 놓으셔도 됩니다. 덕지덕지. 왜냐면 나만 볼 거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HTS 안 열리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트레이딩 뷰를 쓰시면 좋아요. 그게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텍스트로 막 덕지덕지 써놓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개개인은 나죠. 장중에 거래하고 있는 나보다 어젯밤에 침착하게 차트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텍스트를 써놓은 그 사람이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나보다 어제의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 어제의 나에게 도전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만 이제 쭉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이 계획이 없으면 애초에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저는 여기서 살 거고요. 여기서 팔 거고요. 목표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채팅방에다가 올려보시고 다른 분들이랑 상의를 같이 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또 합리적이네? 그럼 나도 그걸 조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좀 수정해볼까? 라든가 아니면 뭐 이 종목의 업종이 안 좋으니까 다른 종목이 어떨까요? 뭐 그런 다른 종목도 한번 보고 아니면 뭐 저는 지금 보조지표를 주로 보는 사람인데요. 보조지표 상에서는 지금 아직 돌파가 안 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또 주신다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조건에다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다가 여기 보조지표 돌파하면 거기서 사봐야겠다. 이제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합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을 짜다 보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짜는 게 어려우면 채팅방에서 저나 다른 회원분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